그랜딘의 감동 실화. 모자란 게 아니라 다른 거야. 영화는 템플이 대학생 시절 앤 이모가 살고 있는 애리조나 가축농장을 방문한 데서 시작한다. 평소 좋아한 소를 지켜보던 템플은 소가 예방접종을 맞으러 어떤 조임장치에 들어가자 차분하고 조용해지는 것을 발견했다. 그 장치에 차가 나여 템플은 자신을 위한 앞바퀴를 제작한다. 템플은 긴장과 불안을 느낄 때마다 앞바퀴에 들어가 안정과 평안을 되찾을 수 있었다. 실제로 그 앞바퀴는 자폐아에 과다하게 자극된 신경을 안정시켜주는 임상실험 결과를 얻어 자폐아의 치료에 이용되기도 한다. 그녀가 대학 기숙사 안에서 앞바퀴를 사용하려고 하자 사람들의 반응은 차갑기만 하다. 괴상한 장치에 소처럼 무릎을 꿇고 들어가는 템플은 이상한 자폐아로만 보였다. 4살까지 말을 못했던 그녀는 자폐아 판정을 받았고 의사는 전문 시설에서 평생을 보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템플의 엄마는 딸을 일반 학교에 보냈고 그녀의 독특하고 과잉된 행동 때문에 학창시절에 늘 놀림감이 되었다. 대학생이 되었지만 별반 달라진 게 없었다. 사람들의 시선은 차가웠고 그녀는 늘 외로웠다. 템플은 고등학교 때 과학 선생님이었던 칼락 선생님이 그리웠다. 영화는 몇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뉴햄프셔 기숙학교에 입학하는 괴짜 소녀 템플 그랜딘을 유심히 바라보는 칼락 선생님을 클로즈업한다. 다른 교사들이 템플을 버거워하고 기피할 때 칼락은 그녀의 잠재력을 간파했다. 특히 사소한 물건을 모두 기억하며 그것을 그림으로 형상화해 머릿속에 구조화시킨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래서 템플은 어학이나 수학보다는 형상화가 되기 쉬운 생물과 같은 과목에 강했다. 칼락은 템플이 가진 장점을 키워 그녀가 문제에 도전하고 건설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도했다. 너는 다를 뿐이지 열등하지 않아. 넌 정말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남들과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보지. 그건 대단한 거란다. 내 능력을 갖고 달기만 한다면 대학에 얼마든지 갈 수 있어. 전 여기 있을래요. 문을 떠올려 보렴. 너를 전혀 새로운 세상으로 이끄는 문 말이야. 너는 그 문을 열고 들어갈지 결정만 하면 돼. 칼락 선생님과의 대화 이후 문은 템플에게 중요한 상징이 된다. 사실 문은 템플에게 두렵고 부담스러운 장벽이지만 문을 열면 새로운 세상이 기다리고 있다며 칼락은 힘껏 그 문을 열어보라고 했다. 칼락은 템플 곁에서 새로운 세상을 마주할 용기를 가지도록 도와주었고 마침내 템플은 그 상징의 문을 열고 고등학교를 졸업할 수 있었다. 하지만 대학교에 입학해서 앞바퀴 사건으로 또 다른 상징의 문을 만난 템플은 주저가 됐다. 어느 날 칼락 선생님을 불쑥 찾아가 학교를 그만두고 싶다고 하자 칼락은 자신을 위해서 앞바퀴 실험을 한 게 아님을 설득하라고 한다. 템플은 많은 학생들이 자신의 장치에 들어가 안정감을 느낀 임상실험 결과와 다른 많은 자료와 논거를 수집하여 교수님께 드린다. 그 결과 기숙사 안에서 앞바퀴 사용을 허락받는다. 이후 여러 도전을 시도하여 템플은 새로운 세상과 계속 만날 수 있게 되었다. 어느덧 학교에서 유명인이 된 템플은 졸업식 날 졸업생 대표로 연설할 영예를 얻는다. 그 연설 중에 지금까지 혼자가 아니었다. 여러 사람들께 감사를 드린다는 말은 칼락 선생님을 향한 헌사였다. 템플은 대학원에 입학해 석사와 박사를 밟는데 그 과정 역시 만만치 않았다. 그러나 연구 과정에서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새로운 세계로 향하는 문이야. 혹은 이건 문이야. 또 다른 문이야. 라며 템플은 문을 피하지 않았고 기꺼이 열어 미지의 세계로 걸어나갔다. 결국 그녀는 인도적이고 효율적인 가축 제어 시스템을 고안하여 학계에 큰 방향을 일으킨다. 실제로 미국 농장의 60% 이상이 그녀가 고안한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다. 1981년 템플은 자폐학회에서 발표를 한다.
그때 그녀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큰 목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했다. 저는 4살 때까지 말도 못했지만 지금은 박사 과정을 밟고 있어요. 놀란 사람들이 두리번거리기 시작한다. 어떻게 완치됐죠? 전 완치되지 않았어요. 앞으로도 그럴 거고요. 어머니는 제가 말을 할 수 없다는 진단을 믿지 않으셨어요. 말을 할 수 있게 되자 어머니는 나를 학교에 보내셨죠. 학교에서나 집에서나 규칙과 예절이 무척 중요했고 그것이 날 단련시켰어요. 모든 분들이 제 가능성을 끊임없이 인식시켜 주었죠. 저는 다를 뿐이지 열등하지 않다고 했어요. 제겐 능력이 있어요. 새로운 각도로 세상을 보고 다른 사람들은 볼 수 없는 세세한 것들을 볼 수 있죠. 처음엔 부담스러운 일들이었지만 덕분에 새로운 세상과 만날 수 있게 됐죠. 템플은 자신의 자폐증이 사라질 수 없음을 알았다. 그런 템플에게 달랐던 점은 일반 아이를 키우는 것처럼 학교에 보내고 규칙과 예절을 가르친 엄마가 있었다는 것. 그리고 다를 뿐이지 모자라지 않으며 새로운 각도로 세상을 바라보는 아이라고 자신감을 갖게 해준 칼락 선생님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한 사람이 앞에 나와서 이야기를 더 해달라고 하자 템플은 강단 위에 있는 또 다른 상징의 문을 본다. 용기를 내어 강단을 향해 나가는 템플의 앞에 자신의 지난 인생에서 만났던 많은 상징의 문이 등장하고 그 문을 열고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는 템플이 겹치면서 영화는 끝을 맺는다. 템플이 혼자 있기를 좋아하고 자폐아라고 하지만 만약 그녀의 인생에 사람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영화를 보며 이런 생각이 들었다. 상상만 해도 너무 외롭고 삭막하다. 사랑과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곁에 있어서 템플은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었다. 특히 엄마와 칼락 선생님은 그런 존재들이다. 좋은 사람들이 가진 믿음의 눈길과 따뜻한 격려 덕분에 템플은 생기를 머금고 활짝 피어났다.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 이토록 중요하고 아름답다는 것을 영화를 보며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 그분은 나의 구세주였다. 칼락 선생님은 나에게 붙은 명칭을 보지 않고 잠재한 능력만을 보았다. 칼락 선생은 학생의 장점을 키우는 것이 교육이라고 했다. 그는 나의 고착성을 건설적인 프로젝트에 쓰게 했다. 그는 자기의 세계로 나를 끌어넣지 않고 그가 나의 세계로 들어왔다. 학교 생활에서 나는 이따금 괴상한 행동을 보이거나 거친 태도를 보이곤 했다. 그럴 때 칼락 선생은 설교하지 않고 내가 노력하거나 따라가야 할 사회적 행동을 그의 행동을 통해 보여주었다. 자폐증 때문에 결핍된 사회성을 나는 그를 통해서 배웠다. 나에게 보여준 칼락 선생의 관심은 나의 노력에 동기를 부여했고 그의 배려가 나를 발전시켰다. 템플 그랜딘의 자서전 에세이 어느 자폐인 이야기 중에서